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타 클래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제2차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게 될 홍덕기 교수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는 데 수월할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자격을 취득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몇 개월 준비하고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최근에 이렇게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지고요, 난이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해야만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제가 안내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저는 지금까지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시험은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먼저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시험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가지 경우는 이제 응시가 제한되는데, 자, 먼저 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무효처분인데 이때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다가 걸리면 취소되는데, 자, 이런 경우도 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또 응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우리가 응시하는데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현재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과목도 평균 40점, 즉 꽈락 점수 넘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60점 넘으시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도 마찬가지 꽈락 점수 40점을 넘기고 평균 60이 넘으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를 하는데, 자, 어느 정도 인원이 응시를 하는지 보자면, 자, 작년과 재작년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항상 해마다 응시 인원은 증가해요. 그리고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년도요, 총 6만 4천 명 가까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마 해마다 이런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연령대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자, 이 그래프가 보여주다시피, 자,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50대가 어때요? 가장 많은 응시 비율을 보여줍니다. 자, 30대, 40대, 50대가 누구예요? 한 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갈 중추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응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점점 더 이게 20대가 점점 많아지는 또 추세입니다. 즉, 젊은 층도 점점 더 응시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취업난도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는데, 젊은 층도 일찌감치 뛰어들 정도로, 자, 이 시장이 그만큼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어떤 과목을 치르느냐? 크게 이제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요. 자, 1차 과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우리가 평균 60점 넘으셔야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이제 1교시, 2교시로 나눠지는데, 자, 1교시에 우리 중개사 법령과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두 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법률 과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공시법령과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이 둘을 합쳐서 40문제로 한 과목처럼 취급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2차도 마찬가지 평균 60을 넘으시면 합격이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중개사 법령 및 실무인데, 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차 당락이 좌우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 법령은 어떤 과목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우리 과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분량이 적습니다. 이건 굉장한 메리트고요, 그만큼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라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 평균 60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과목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과목에 부족한 점수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치중을 하셔서 고득점을 내면 오히려 평균 60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 마냥 고득점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느냐? 최근에는요 이렇게 난이도가 좀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연령대 보셨잖아요. 30대, 40대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즉 응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고학력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어때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이 최근에 점점 이렇게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자, 우리 과목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어떤 비중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실제로 이제 시험 비중은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이제 공고할 때 하는데, 여기 법령이 70이고 실무가 30%잖아요. 그런데 실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요, 70%가 아니라 8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실무는 좀 더 많이 줄었잖아요. 자, 최근에 29회, 30회, 31회 시험 문항 개수만 보더라도요. 자, 이렇게 실무가 줄어들고 법령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령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법령 내용이 최근에 좀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그 각각의 파트별로 이제 출제 비중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의욕이 너무 앞서서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달릴 수는 없어요. 안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좀 낮은 부분. 자,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체력적인 안배를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한지 이런 걸 감안하여 강의 내용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치르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30일의 기출문제를 보면요. 일단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여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난이도가 좀 상향 조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응용 문제가 많아지는데, 자, 사례형 문제,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그리고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게 조금 난이도 상급 수준인데, 이게 상당히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상급과 중급 수준 문제가 많아지고 하급이 좀 부족합니다. 원래 평균을 내보자면 하급이 한 40%, 중급이 40% 이래요. 그리고 상급이 20%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급하고 이렇게 하급 문제만 건져도 고득점 맞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문제 유형이 어려워지면서 상급 수준이 많다 보니까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문제 물어보는 형태가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게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것보다도 또 어렵습니다. 왜? 옳은 거 하나를 찾아냐, 틀린 거 4개를 찾느냐 이건데 이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18문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30일의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그리고 역대 2번째로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 어려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 고득점 맞기가 그렇게 어렵나?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듭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 중에 이제 상급 수준 문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자, 박스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 깊이 있게 진리를 탐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시험 합격을 위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랄지 이런 것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수험생은요, 자, 문제를 보면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몇 가지 있거든요. 자, 그걸 이제 숙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다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문에서 이걸 고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박스 내용을 보기 전에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앞부분이 자, 뭘로 시작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과 디귿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주택 용지에 대해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자, 원래 겸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토지는 분양 대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지문에서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개가 남는데 그럼 또 뭘 보느냐? 자, 니은번을 봅니다. 자,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 대행 그랬어요. 자, 건물에 대한 분양과 그 다음에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이거 제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요. 2번과 5번 둘로 압축돼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여기 미음과 미음은 있잖아요. 이건 공통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디귿, 니을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디귿을 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 할 수 있고 그런데 금융 알선 이건 못 해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낍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자동으로 2번. 이걸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요. 그 유형별로 푸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상급 수준 문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례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사례 문제는요, 벌써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 사이에 자,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으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걸 무시하고요. 자,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지역별로요. 보증금이 제한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요. 9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넘어버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10억이잖아요. 넘었잖아요. 제일 먼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규정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예외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항력은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파악했다면요. 이 문제도요. 이걸 다 읽어볼 필요 없이 벌써 답은 나와요. 이것은 볼 필요가 없이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걸 고르라 했을 때 이걸 다 읽지 않아도 이 설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문제의 답은 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례 문제, 응용 문제는요, 저와 충분히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공부를 할 건가 이건데, 자, 저는 이제 2차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2차 과목 합격을 위하여 제가 가르치는 과목, 이 과목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2차 시험은요, 이렇게 제1안인데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합격 점수가 나오게 하는 거. 물론 좋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2안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 법령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요. 나머지를 좀 더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이 나머지 이제 반반 이렇게 비중을 두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자, 일단 우리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머지 과목을 동등하게 배분할 거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하고 궁합이 맞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궁합이 맞는 과목에 좀 더 여러분이 배점을 높이게끔 안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이 쉽다. 여기에 배점을 높이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 공법이 더 나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 그러면 여기에 배점을 높이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또 안배를 하셔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점수를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3안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분량도 좋고 내용도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득점 할 수 있는데 말로만 그럼 고득점 나올까요? 아니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 자, 고득점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법령편은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법령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 부분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암기는 어때요? 수험생이라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기도요, 제가 암기 비법을 통하여 쉽게 암기해서 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다 해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 자, 문제 유형별로 아까 보셨다시피 박스 문제랄지 사례 문제랄지 자,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요, 그러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충분히 거기에 따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하여 그 경향을 파악해서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충분히 실전 훈련을 통하여 응용력도 키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과목이 정말 고득점을 통하여 2차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효자 과목 노릇을 하게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는요. 자, 어떻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호흡을 맞출 거냐 이건데요. 제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냐 도의식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정리가 되게끔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시간과 점수를 동시에 잡는 기술 그랬는데 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30대, 40대, 50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만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생활에 또 우리가 또 치중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아껴서 남는 시간 이걸 통하여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하지 않게끔 자,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자, 군더더기 없이 단순 명쾌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고득점 맞을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요. 또 자, 우리가 기출 분석과 출제 경향을 대비해야 되는데 자, 제가 기출 문제집도 만들 것이고 그다음 예상 문제집도 다 만들 건데 이 기출 철저히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 경향 대비할 수 있게끔 충분한 훈련을 같이 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클래스는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냐? 자, 먼저 지금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기초 입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자, 이걸 먼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먼저 감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어때요? 이제 기출문제 이걸 통하여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경향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핵심 요약집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을 하여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될 내용. 자, 그것만 따로 분류를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통하여 이제 실전 대비 연습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하여 이제 실전 대비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자,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은요. 이 커리큘럼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자, 여러분이 고민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합격에 다다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자, 저만 믿고 이렇게 따라오실 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해할 필요 없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합격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